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 학교 학부모님께서 2028 대입 개편에 따라서 학생들이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서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저는 언주중학교 진로부장으로 있고요. 서울시교육청 컨설팅 장학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2028 대입 개편이 확정됐죠. 이제 심화 수학은 이제 신설을 안 하는 거로, 그리고 사회, 과학, 융합이 9과목을 절대 평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 선택 과목이 이제 폐지되고요. 모든 수험생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응시한다. 그리고 심화 수학은 이제 도입 안 하기로. 그래서 내신이 또 엄청난 변화가 있죠. 9등급에서 5등급. 절대평가 A에서 E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그때 했었죠.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탐구를 전부 다 공통으로 해서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화, 그리고 수학은 대수, 미적 분환, 확률과 통계, 그리고 사회, 과학, 탐구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적분하고 이게 나왔던 기한은 신설 안 하기로 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대입 개편의 가장 큰 2028 대입 개편 큰 변화는요. 일단 수능이 선택에서 그냥 공통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 수업이 파행적으로 좀 진행될 우려가 있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내신 개편이 전 과목이 이제 5등급으로 변기된다. 그리고 현 고1이죠. 작년에 중3이었는데 현 고1은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2028에서는. 현 중학생들은 뭐 그 제도를 같이 이용하는 거니까. 다음 수능과 내신 둘 다가 이제 중요하게 됐고요. 이제 앞으로 뭐 수시파다 정시파다 의미가 없어졌죠. 문이과 구별이 없어지고 문과도 의대 진학이 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통 과목만 응시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 과목에 그동안 이제 유불리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학습 형태를 보면요. 학습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은 뭐 줄어들지 않고요. 다음에 내신 5등급으로 학종 전형이 이제 확대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있고요. 대학 개편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화입니다. 대학의 자율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면접 이런 것들이 제가 앞서 유튜브에 서울대 고연대의 대입변을 올리듯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학교의 홈페이지를 보셔야 되고요. 고교 선택 이슈, 그리고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이 이제 바뀌죠. 예전에 3년이었는데 6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대 외고, 그러니까 인원이 많은 300명 이상의 학교들, 대원, 한영, 명덕, 대일, 대전, 외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문이과 통합 수능으로 학종에서 수능 변환 가능이 강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저희 강남권 일반고는 입시 등급 변화로 인해서 폭이 좀 넓어진,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다. 그러면 예전에 수능만 봤는데 수능 플러스 내신, 수시다. 그러면 내신, 수능, 최저, 면접 같이 혼합해서 평가한다는 거. 심화 수학을 도입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수능 과목의 개편 중에 국어 기존 과목에서 전 과목을 다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공통으로 본다. 문과생은 변화 없죠. 그리고 사교육 부담, 그리고 부담으로 미적분 기하가 신설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했다가 다음에 수능의 영향력이 이제 상당히 커진 거죠. 그래서 내신 5등급제와 수능 9등급제를 같이 미스매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교육에 영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수능 겨냥해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다. 영어에는 변함이 없고요. 또 가장 큰 변화는 탐구 과목인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입니다. 범위는 1학년 때 거의 다 배웁니다. 예. 그래서 중학교 때 이게 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중학교 때 거의 70% 정도 학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중학생들은 지금 학교에 있을 때 열심히 이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다음에 수학적, 언어적 기본기가 가는 학생들이 이제 유리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수능 출제 과목 시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파란 부분이 이제 일반 선택, 그 공통이고요. 다음에 제2외국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변화는 2028은 이거죠. 개편 5등급제입니다. 5등급제. 자,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이 4%였는데 1등급이 이제 10%가 됐습니다. 2등급까지 7이었는데 2등급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이 많이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특목고 학생들이나 자사고들, 전국 자사고 학생들은 이 폭이 넓어지면서 상당히 유리하게 됐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 특목고 지원할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저희 학교도 올해는 더 많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등급제로 되면서요. 그래서 이게 그 대학에 가는 성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1등급이 10%, 2등급 24면 누적되면요 34%입니다. 예, 등급이. 그러니까 성적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하고 등급을 써서 성취도별까지 과목 평균 수강자 수까지 해서 원점수에서 이렇게 이제 대학교에 내신이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개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급 변화죠. 예, 엄청난 변화입니다. 다음에 대학에서는 절대평가의 의미가 없고요. 이제 상대평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서요. 대학별 학생부 성적, 서류, 수능 성적, 심층 면접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혼합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향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학생들은 이런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어쩌면 더 준비할 게 더 많아진 거죠. 그 위에 논술 면접, 대학별 전형이 이제 확대된다. 이런 것도 저희가 알 수 있겠고요. 다음 내신, 서술형, 논술형 확대 출제가 됩니다. 내신 고등학교 가면요. 또 실제 교과 전형을 위해 상대평가, 그리고 표준편차를 표기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표준편차를 표기를 안 하면 특목고 인식이 불가하죠. 그래서 오히려 일반 고등학교의 내신이 비교과가 좋다면 고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앞으로 시험은 고등학교 가면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오지선다형은 앞으로 많이 지양이 되겠습니다. 서술평가도 많이 지양되고요.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미리 서술형 평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서술형에 관한 문제도 많이 여기 내고 있습니다. 자, 현 중학생이라고 그랬는데 뭐 중학생은 마찬가지죠. 저희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요. 전 중학생이 첫 시험이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1등급 놓치면 심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과학을 1학년 때 다 배우기 때문에 1학년 가자마자 이걸 거의 마스터를 해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역인재 전형은 6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 학생들은 할 수가 없다. 또 학생부 교과 전형 시에 수능 최저 기준이 상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면접, 서류 심사 등 이게 강화됩니다. 예.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인원도 감소됩니다. 지금 현 대학교에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10%다, 8%다 이렇게 뽑았는데 이제 명수를 지정해서 바로 그냥 고등학교에 내보내기 때문에 이 학교장 추천 인원이 감소될 것이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심사 면접 수능 최저 비교과가 강화될 것이다. 세특 관리 잘 하셔야죠. 예, 과목 선택을 신중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영수 방향으로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학생들은 이제 지금 현 고1들은 재수를 하게 되면 이게 대입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 중학생 중3들은 수험생 인원과 재수생이 당연히 줄어드는 또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자, 현 고1 학생, 지금 이제 작년에 중3 했다가 고1 올라간 학생들, 자, 내신 관리를 잘하는 학생이 유리하죠, 당연히. 가급적 내신으로 대학 가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성실하다면 전사고가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겠죠. 또 고1은 지방 전사고 지역 인재 전형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 3년간 재학이죠. 이게 6년을 받겠다는 얘기고요. 다음 내신이 잘 나오는 고교 선택. 이거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지역에서 이건 고등학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은 전학년 학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수생은 수능 과목 변화로서 재수하는 데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2028부터.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경쟁력 확보, 후회하지 않도록 첫 시험. 예, 첫 시험 여러분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첫 시험 못 봐서 자퇴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첫 시험을 중요시하라. 다음 입시 변화로 고3 때 한 번에 합격하게 예,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특목고가 선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교 학점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현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고교 학점제 해당이 되죠. 정말 이거는 큰 교육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선택이 가능, 자신의 흥미와 다양한 과목 선택. 그러니까 자기가 수학이처럼 하는 겁니다. 직접. 대학생처럼.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중학교 때 미리 자기가 꿈꾸고자 하는 진로를 이제는 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고등학교에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이 되겠고요. 정말 이제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고교학점제가.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발학습과 책임감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핵심 역량 평가. 이게 이제 고교학점제 이제 그동안 도입 준비기였는데요. 그동안 안 해온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과학고, 특수학교, 그리고 2021년에는 일반계고 1680학교 이렇게 미리 다 프로그램을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고교학점제는 일단 교육과정이 있고요. 수강 신청합니다. 학생들이 개일별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간표가 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시간 관리를 중학교 때 잘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수업 운영하죠. 그다음에 평가. 평가는 이제 미수, 이수, 미수를 합니다. 이수, 미수로. 그리고 학점 취득하면 이제 졸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가장 중학생들이 준비할 게 뭐냐? 첫 번째, 이제는요, 고등학교 가서 꿈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중학교 때 꿈을 정해야 됩니다. 예. 저희 진로 수업이 예전에는 중학교 때 꿈찾기를 도와주는 식이고 고등학교 가서 진로를 정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대신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개인 흥미가 뭐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계획 시간 관리. 고등학교에서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1교시에 쉬고 어떤 학생들은 1교시부터 수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중학교 때 미리 시간 관리에 대한 그런 걸 좀 공부시켜야 되고요. 또 하나, 지식보단 창의력, 비판적 사고 키우기, 다음에 독서 토론 학습의 중요성, 그리고 타인과 협업 및 공동체 의식. 요 5가지를 이제 부모님들이 중요시해야 되는데 하나씩 보면 개인의 흥미, 관심 파악하기. 자, 2025년에 바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개인의 흥미에 맞춤형 교육 과목 학습 선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학생을 가르쳐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자녀의 흥미에 대해서 어떤 진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진로 직업 탐색 프로그램을 이제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거기 많이 가셔갖고 우리 자녀가 어떤 직업에 흥미가 맞고 저게 맞느냐 이걸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학습 계획 시간 관리하기인데요. 전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녀가 그동안 부모님이 시키신 대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잖아요. 정말 이 고교학점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 부모님 스케줄이 짠 게 아니라 자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의 습관을 키워야 됩니다. 이걸 중학교 때 완벽하게 부모님이 자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저 여유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가면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 남는 시간을 얘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대한 걸 부모님이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스터디 뭐 시간 관리 앱이나 앱도 있습니다. 앱 공부 앱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해서 학습하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여가 시간 이런 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보내냐 이걸 또 또한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 관리.
다음에 이제 어떤 자녀가 그동안은 암기만 했다면 이제 고등학교 가면요. 서술형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암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그 학교의 프로젝트 수업도 있지만 주위에 그런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 실험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주말을 이렇게 빌려서 한다든가 학생한테 많이 참여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어떤 비판력을 미리 키워놔야 됩니다. 이것이 중학교 때 할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할 수 있는 거 신문기사 활용해서 지금 돌아가는 현실, 요즘 막 의학 분야비 때문에 의학 그 증언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부모님하고 토론해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학생이 알아야 됩니다. 신문, NI 교육법이라고 따로 또 있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사회적 환경적 이슈 이해. 시야를 좀 넓히는 겁니다. 학생의 시야를. 그러니까 다른 환경 문제나 세계적인 이슈, 뭐 전쟁 문제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독서입니다. 독서. 자, 중학교 때 독서를 안 되고는 고등학교 가잖아요. 이 학생이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독서가 가장 중요한 게 사고력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글쓰기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독서 프로그램도 꼭 아이의 중학교 때 프로그램 중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만 학원을 다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독서 프로그램을 자기 자녀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고요. 독서는요, 너무 강조해도 뭐 관계없어요. 논리적 사고, 또 자신의 의사 전달, 자, 이런 게 언제 나오냐? 고등학교 가서 PPT 발표할 때, 수행평가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독서 프로그램을 꼭 하시고, 자녀가 책을 안 읽는다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자녀와 설득하고 합의해서 이 독서는 일주일에 한 권, 두 권 정도는 꼭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인에 경청하게 되고요. 소통 능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독서가. 자, 그리고 문장 해석에 도움이 되죠? 이거 뭐에 도움이 되죠? 고등학교 가면 고전이나 문법이나 그 현대사 이런 그 국어에 도움이 되고요. 또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서를 정말 강조합니다. 끝으로 타인과의 협업인데요. 이걸 요즘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협업을 잘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도 요즘 조별로 수행평가 많이 합니다. 저희 진로도 하고 있고요. 각 과목마다 조별로 뭐 발표해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때 협업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에 부모님이 많이 참여를 시키는 게 상당히 좋고요. 이걸 잘하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소통도 잘하고 공동 작업도 잘하게 됩니다. 갈등에서도 되고요. 이건 인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타인과의 협업 이런 거는 꼭 시키시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있지만 자율동아리 활동해라. 저희 학교도 이제 오늘 동아리 모집하거든요. 학교 동아리 말고도 너희 스스로 너희 꿈과 연결된 자율동아리를 해라. 뭐 3, 4명이 모여서 교과목 선생님 가서 저기 지도교수하고 하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할수록 고등학교 가면 이 고교 학점제에 대비해서 얼마든지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는 일단 부모님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고입을 선택할 때 중요하죠. 그 학교가 과목이 얼만큼 있냐. 저희 강남에도 학교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어느 고등학교는 과목이 어떻게 돼 있다. 이것까지 보고 일반고 선택할 때도 중요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자녀와 같이 강제로 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녀와 협의하고 자 고교학점제가 이래 우리 이 방면으로 열심히 해보자. 독서하고 프로젝트 좀 해보자. 이렇게 설득해서 해야지 이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2028 대입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빨리 대처할수록 앞서 나가는 겁니다. 요즘은
공부, 노력이 한 40%라면 공부 스킬과 정보가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아셔야 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